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유경제 유일한입니다. 행복도 권유하고 건강도 권유하고 여러분들의 재테크도 아주 잘 되기를 권유하는 권유경제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바쁘신 김동화 교수님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제 2부 본격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시대 한국 영화와 어떤 문화산업 어떻게 지금 참 먹고 살만한 건지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 건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한번 좀 우리 김동환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영 중인 담보. 네. 저는 솔직히 영화는 못 봤고 홍보 영상을 열심히 뒤져서 많이 봤어요. 그 담보라는 어린이의 연기도 참 아주 그 말감스럽고 아주 잘하던데 뭐 주연 배우들 역시 아까 보니까 한 123만 명 관객. 네, 어제까지. 네, 참 이 시국에 정말 선방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뭐 불행 중 다행이긴 하죠. 사실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솔직히 저는 시나리오 단계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나리오는 아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그 질문에도 살짝 적혀 있던데. 네. 저는 이게 경제물을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명동이라는 소설이랑 쓰고 명동. 지금까지도 웹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지금까지도 영화를 못 만들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마지막으로 말죽거리 잔혹사했던 유아 감독님한테 또 까였습니다. 이제 뭐 그냥 좋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음 해보자 그래서 기회를 봐야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담보를 보면서 좀 충격도 있었고 좀 깨달은 게 있는데 역시 그러니까 저희도 언론 출신이니까 다큐멘터리도 좋아해서 다큐. 네, 다큐를 영화에 투자했다가만 80% 깨진 적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역시 극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리고 배우가 표현하는 그러니까 정말 뻔한 감성이더라도 가족 영화. 그렇죠. 배우가 표현하는 극 영화 를 좋아하고 그게 서사 구조나 내러티브를 좋아하고 그걸 배우가 잘 표현해냈을 때 사람들은 공감하고 움직이는구나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추석에 비하면 휴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을 빼면 26%입니다. 연휴로 보면. 야, 4분의 1밖에 4분의 1. 안 됐어요. 네. 큰일입니다. 진짜 큰일이네요. 참 이런 게 내년 여름까지는 좀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던데, 참 걱정이네요. 보면은 성동일 씨가 내 담보에 누가 손을 대,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 처음에 진짜 담보 딱 제목만 보고, 야, 뒤에 약간 험악한 영화가 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담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너무 기대가 크고 꼭 볼 영화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극장 닫기 전에 빨리 가서. 네, 알겠습니다. 이 담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바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조금 더 어떤 점에서 좀 주목을 할 만하다.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죠. 글쎄요, 어쨌든 정말 시나리오를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지. 근데 시나리오는 굉장히 따뜻하고 그런 영화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제가 성동일 선배님은 예전에는 기자 때는 기자 나오면 국물도 없으니까 기자 때는 술자리도 하고 몇 번 했었는데 되게 따뜻한 분이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심을 다하고 그러니까 배우들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김희원 배우, 하지원 배우, 또 특히 아역이 이게 뿜어내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 시나리오는 뻔히 아는데도 두 번 보면서 두 번 다 이렇게 눈물을 창피하게 이렇게 밑에 보고 있고 이랬었죠.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훈훈한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영화 또 투자인으로서 연말에 이제 곧 연말이잖아요. 원래 참 이 시기 되면 이제 기대작들 서로 이제 내려고 한참 이제 그런 시기가 오는 건데 올해 연말에 이 와중에 좀 기대하는 영화가 있다면 좀 미리 소개 좀 해주시죠. 이렇게. 네, 연말에 이거는 제가 투자를 하는 예정이 돼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게 또 영웅이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연말에 할지 연초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CJ의 목표는 연말이라고 하는데 그 영화는 이렇게 눈물 이런 걸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하고요. 뮤지컬 영화라 또 굉장히 웅장하게 음악 그러니까 나오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예. 당연히. 네.
그리고 뭐 지금 워낙 대작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으니까요. 지금 업계가 좀 숨통을 틔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승리호도 지금 밀렸고, 네. 뭐 싱콜이라는 쇼박스 것도 밀려 있고 정말 예. 큰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 기대작이라 하면 저희 뭐 제가 아까 뭐 사회에서 있는 배급사에서 한 작품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한 작품이긴 한데 이 아마 연말 아니면 연초에 개봉할 것 같은데 작은 영화지만 세자매라는 영화가 있어요. 세자매. 이제 전주영화제랑 부산영화제 이제 또 그 상영을 하는데요. 네. 선정이 됐는데 저는 보고 정말 너무 좋아서 세자매. 네. 그 데모 그만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그 감독님하고 다음 작품을 계약을 했거든요. 하기로 그래서 잘 돼야 됩니다. 이거. 그래요. 네. 세자매. 네. 어떤 영화인지 잠깐 좀 맛 좀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문소리 배우랑 문소리. 예, 장윤주 배우랑 김선영 배우라고 또 감독님은 또 김선영 배우의 남편분이세요. 배우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장면 흘러가고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남은 시간이 아깝다 싶은 정말 몇 안 되는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쨌든 세자매. 예, 여성분들이 사회 벽에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약간 좀 슬퍼 보이긴 하지만 뒤에 가면 굉장히 통쾌하게 푸는. 네.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네. 영화 투자하고 싶다.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일반인은? 영화 투자 그러니까 일반인 개인은 쉽지 않고요. 그 크라우드 펀딩도 많이 하는데 이게 좀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게 양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홍보용으로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은 영화들 배급사들은 받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흥행성을 판단을 하고 그 일부를 그냥 그러니까 돈 되면 내가 하지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되게 폐쇄적인 생태계라 돈 되면 내가 하지. 네, 네. 저는 이게 제작을 하고 싶어서 네트워크 차원에서 이렇게 부분 투자를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뭐 그렇게 그냥 계속 네트워크는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일부에서도 이제 넷플릭스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제 플랫폼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올해 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 VOD 서비스 뭐 등등등 해서 가장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넷플릭스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륙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영화인들도 이제 넷플릭스 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건지 좀 어떻게 좀 뭐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뭐 관계자가 공항에 내리면 뭐 한 200명이 깔려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제작사들에서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때 한번 갔다 왔어요. 사냥의 시간 때 저도 한번 얘기하러 갔다 이제 깨갱하고 그냥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이미 뭐 한국의 어떻게 보면 양질의 컨텐츠들 그리고 그 아까 권순우 기자도 얘기했던 약간 어떻게 보면 너무 유통 중심에서 뭐 온라인을 가져가는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든가 우리 라이센스로 오픈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오리지널하고 그다음에 수입해주는 오픈된 그런 것들을 양쪽으로 가져가면서 굉장히 그 급성장을 했고 굉장히 좀 순기능도 많이 했다고 보여져요. 한국 업계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옥자라는 영화도 600억을 들인 거니까요. 네, 기생충이 한 4편 찍습니다. 그 정도 돈. 옥자가?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돈, 킹덤만 해도 거의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편당 한 40억 가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옥자 600억은 좀 상당히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자본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를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방송국 드라마들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생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되게 위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 같은데, 뭐 통신진영과의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한번 봤는데 마블 시리즈가 이제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가 23년도까지는 트는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마블에 이미 어벤져스나 뭐 엔드게임 이런 건 빠졌습니다. 그래요? 네, 빠졌고 뭐 아이언 피스트나 뭐 이런 그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리고 마블 캐릭터 중에 그때 얘기했던 뭐 좀 위기 때 캐릭터를 팔았던 뭐 스파이더맨이나 그건 이제 콜롬비아에 가 있잖아요. 콜롬비아에 가 있고 그 스파이더맨의 친구 베놈 뭐 이런 것들은 남아 있어요. 네. 그리고 유니버셜로 갔던 뭐 헐크나
야. 뭐 데드풀이나 그 20세기 복수 이런 건 있는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100%한 그것들은 이미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넷플릭스가 그 오픈해서 여러 가지 진영들의 영화들, 드라마들 이런 것들 쫙 소싱하던 것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걸린다.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디즈니가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이미 마블 그건 빼내갖고.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뭐 연휴 기간에 네. 4분의 1 작년 대비 네. 관람객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야,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영화 산업, 영화인들 어떻게 좀 뭐 좀 연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나요? 좀 보면. 그 연명도 못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건 완전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계가 사실 이제 극장이 영화계 핵심이죠. 네. 이렇게 50% 매출을 가져가고 극장. 이렇게 소비자와 만나는 곳이고, 근데 사실 부동산업하고도 관계가 있고 약간 임대업하고도 이제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미 대기업 위주의 약간 수직 계열은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투자 배급 업계는 항상 매년 손실을 보고 그만큼을 극장은 그래도 이익을 보고 이런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배급 업계는 어쨌든 간에 그 투자 배급 업계에 올라타기 위한 제작 진영들은 거기서 선택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투자 진영이 아니라 극장부터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극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정말 어디 기댈 곳이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돈을 좀 벌어왔던 극장 이런 분들한테 그렇죠. 예? 투자 이 배급 쪽에서 좀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그렇죠. 좀 아쉬운 소리도 해가면서 좀 이게 좀 도움도 받고 그렇죠. 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극장 사람들도 지금 극장이 정말 어려우니까 뭐 뭐 안 보러 간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니까요. 참 여의도에 있는 저 CGV만 해도 뭐 거의 뭐 지난번에 우리 차장이 한번 갔는데 한 명 자기 혼자 영화 봤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대관을 해서 보고 이러죠. 대관. 만원 내고. 참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뭐 당부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극장은 아직 그 감염된 사례가 없거든요. 없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 위생하고 자리도 다 떨어져 있고 게다가 또 한 방향만 보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1단계로 또 완화됐으니까 네. 이참에 또 좋은 영화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벌써 이제 우리 저 담보 저는 이제 가족 영화라서 같이 네. 가서 이제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간에 좀 1단계로 완화된 거를 계기로 해서 좀 많이 좀 영화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 듭니다. 자, 이 우리나라 영화 아까 이제 그 뭐 수직 계열화 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런 그런 어떤 그 사슬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수직 계열 이런 네. 문제 이런 쪽에 이제 포함이 이제 그 여기에 이제 이 분야에 들지 않은 수많은 뭐 독립 영화인들이나 제작사 뭐 배급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대로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렇죠. 네. 어떤 좀 뭔가 논의가 되고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업계 내에서도 뭐 의견이 많이 갈리긴 하지만 저는 이제 해묵은 숙제는 조금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글 쓸 때 기회가 있으면 쓰는 건데.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플랫폼사들 이렇게 약간 이들이 그쵸. 과연 그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느냐 독과점 라는 문제. 걸 독과점 문제를 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1948년일 거예요. 그 파라마운트법이라 그래갖고 파라마운트가 그 극장도 갖고 있고 네, 다.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배급사들이 극장도 갖고 있고 배우들까지 매니지먼트를 했던 거죠. 마릴린 먼로 이런 사람 뭐 진짜 폭스에서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했네요. 그렇죠, 다 했죠. 그러니까 빡 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거의 70년이 됐는데 그러면 그냥 70년대 걸 왜 지금 하냐 그러지만 그때 끊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들의 이 창의성과 이게 발휘된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거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미국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뭐 도종환 장관도 그랬고 이걸 둘 다 하려고 그랬어요. 수직 계열화도 끊고 그다음에
스크린 쿼터도 하고 둘 다 했는데 다 그냥 위험해야 됐고 그래서 그때 이후에 뭐 조승수 의원 의원들 많습니다. 네. 우상호 의원들 막 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최근 논의는 어쨌든 그 대기업 위주의 경제 시스템을 그 수익계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 같고 그러면은 스크린 쿼터라도 확실하게 네,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 같은 경우가 반도라는 영화 할 때 스크린 점유율이 그러니까 좌석 점유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 어쨌든 좌석 중에 8개가 다 반도였어요. 8.3개가. 그러니까 영화가 거의 한 5, 60개가 있는데 한 영화만 틀어놓는 거예요. 오든 안 오든. 근데 우리나라 박스오피스를 보면은 뭐 국제시장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길게 가서 했지 이렇게 점유해서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장들도 약간 자충수를 둔다는 게 너무 심해져요 이게. 그러니까 마블 영화는 2달 전부터 예매 열어주고요. 작은 영화들은 당일날도 예매를 안 열어줘요. 근데 예매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매도 그렇게 차이를 둬요? 예매는 엄청난 차이죠. 처음 하는 얘기. 그러니까 처음에 박스오피스 1위 첫날 이렇게 하는 것은 첫날 예매를 많이 열어두면은 당연히 하고 싶어도 예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당일날 열어줘? 그러면 또 그거 보고 또 예매하고. 그러니까 극장들이 예전에 돈 벌고 할 때도 근데 물론 이제 주가는 빠지고 막 이랬죠. 16년 이후로. 근데 그때 좀 다양성을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가자 뭐 이런 게 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구나.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늦었지만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뭐 문체부도 수직계열화는 또 장관님이 또 약간 뭐 그런 출신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직계열화 논의보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공정신호등이라고 해갖고 독과점 하면 빨간불 노란불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거 바뀌는데도 정말 이제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라도 좀 이렇게 해서 확실히 하자. 어쨌든 순환은 되게끔 좀 이렇게 길을 열어주는 거는 지금은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쿼터가 아예 없나요? 쿼터가 그러니까 전체 영화의 쿼터는 있어요. 전체 영화의 쿼터가 헐리우드 뭐 50% 안 넘는 거다. 그건 있는데. 그건 있고. 극장들이 이거 마블 엔드게임 개봉해, 겨울왕국 개봉해, 그러면 오늘은 겨울왕국만 듣게 못 막는 거예요. 못 막는구나. 야, 그러면 이 다양성이 죽으면 사실상 이게 오래 갈 수가 없고 이 창의력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경쟁력이 이게 사실은 이게 깨져버리는 건데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2의 봉준호, 제2의 박찬욱이 나오려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상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영을 못 하는데.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 영화, 할리우드 영화 많이 옛날에 들어올 때 그쵸. 우리가 막 이게 안 됩니다. 그쵸, 막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그쵸. 좀 독립 영화라든가 아주 진짜 좀 그 영혼을 바쳐서 막 혼을 바쳐서 만드는 이런 영화들을 좀 관객들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쵸. 그걸 못 보게 하니까. 근데 저 아까 야 예매도 그렇게 차이를 둔다는 거는 깜놀이네요. 그러니까 예매율은 그냥 극장의 선택입니다. 이게 단기의 선택이 아니고 극장이 언제 열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외로 잘. 그러니까 예매율이 완전히 허구네, 그죠? 완전히 조작할 수 있는 거고. 극장에 놀린 거죠. 극장에. 그러네요. 정말 깜놀했네, 깜놀해. 아니 이거는 사실 간단한 건데 그냥 열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이제 마블 영화는 뭐 2천억짜리 영화니까 이거 10,000원에 이걸 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작은 데들은 그런 요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영화는 작은 영화니까 6,000원 해주세요. 우리 3,000원만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극장에 안 하려고 그러고요. 똑같은 좌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걸로 도리를 쳐서 막 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유통 진영이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게 오니까 극장들이 이제 조마조마 하는 거죠. 안락하게 그래도 그러니까. 또 내가 좋아하는 작은 영화지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그러니까. 있는 이런 컨센서스가 아예 없으니까 지금 가면 저것만 봐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그래도 힘인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바로.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평소에 제대로 이렇게 관리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한번 된통 당합니다. 이렇게 된통 당할 수가 있고. 사실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극장인들, 그쵸. 대기업들한테는 좀 많은 또 시사하는 바가 좀 제법 있겠는데요. 보니까. 그렇죠. 다양성. 이 예술의 분야에서 이 다양성이 없으면 사실은 뭐. 맞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독창성, 다양성, 이런 거 없으면. 예술이 아니죠. 자, 영화뿐만 아니라 참 이 오프라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뭐 몇 달 동안 지금 뭐 올해 내내 지금 사실상 그렇죠. 뭐 폐쇄된 상황인데. 이문세 콘서트
3번 취소당했어요. 오, 가려고 했는데 아, 계속 연기됐어. 그러니까 한 번 하고 취소되고 한 번 또 이문세 콘서트 가겠다고 또 했는데 또 취소되고. 또 한 번 더 했는데 또 취소됐는데 11월에 이문세 그 가수도 대단한 게 또 11월에 또 예매하겠다고 와. 대단하네. 네, 우리 이문세 씨 대단하군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참 이문세가 되니까 그렇게 이제 막 가는 건데 그렇죠. 그 외에 막 진짜 그렇게 입장하시는 분들 네. 이 문화예술계 어떻게 좀 생존 몸부림 어떻게 치고 있나요, 좀 교수님? 정말 뭐 몸부림 저는 뭐 사실 그쪽 업계에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일부러 이것 때문에 제가 대학원 때 후배들 클래식 하는 친구들 만났어요. 주말에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 들어봤는데 뭐 대리운전 저녁에 하는 것도 지금 뭐 없어갖고 그런 분들이 많고 그 알바 자체가 이제 대학로에 이제 공연장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아까 권순우 기자가 뭐 클래식 얘기도 했지만 클래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어떤 무대에 서려면은 굉장히 해외나 이런 어서리티가 그러니까 권위가 필요해서 해외 유학을 안 갔다 오면 안 시켜주고 그런데다가 근데 해외 유학을 간 사람들이 지금 다 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거죠, 이쪽도. 그쪽도. 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영진이에서도 극장만 해도 영화만 해도 영진이에서 지난번에 6월 달에 지원금 이런 걸 했어요. 영화진흥위원회. 네. 근데 그건 또 롯데가 만든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혜택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한테만 베네핏을 주는 형태로 가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밑에서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들은 창작자들 소외되는 거죠. 생산하는 창작자들은 소외돼 버리고. 그게 참 창작자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뭐 코로나 지원금 대상자 보면 뭐 이렇게 주점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자영업자들 다 들어가요. 사실 많이 들어가고 뭐 200만 원씩 주고 막 하는데 꼭 지금 가장 어려운 쪽이 이제 이 문화예술인들인데 그렇죠. 이 얘기는 쏙 빠지고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제 친구도 음악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게 소득이 불특정하고 증명이 안 되더라고 프리랜서인데다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원이 못 받는 거야 또 더. 네. 그러니까 특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나가면은 거의 일용직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얘기들을 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협회들도 되게 열악하고 이렇게 분산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좀 단합을 못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업계 내부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이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유니버스에서 뭐 조 단위로 밸류에이션이 바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있었잖아요. 아마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정부에서 우리는 또 지능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계관 공모전 이런 것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겠네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지능에서 영화 같은 경우는 모태펀드 통해서 한 게 굉장히 효용을 많이 발휘를 했습니다. 실제로. 근데 과거에. 근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너무 작고 적다. 이게 또 지원 사업 같은 게 많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또 너무 복잡해. 이게 뭐 나라장터 쓰다 보면 막 이 3천만 원 받으라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하셔야죠. 이렇게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전체 R&D 예산이 뭐 GDP의 뭐 4.8%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꽤 되는 돈인데 몇십 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계산하면 7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70조가 넘을 17조라는. 근데 GDP 어떤 통계를 잡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저는 그겁니다. 지원 사업 같은 거 그러면 창의성에 이 세계관을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키우는데 정말 1조라도 하면 정말 미래 대기를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300만 원, 몇십만 원만 줘도 쓰겠다는 작가들, 자기 창의력성이나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또 선발하는 방법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너무 한국적인 건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밖에 들 수가 없어. 예를 들면 마블 회장을 했던 명예회장이었지만
코믹스 네. 사장을 했던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던 스탠리라는 사람. 스탠리 회장은 유명한 유명하신 그쵸, 분이죠. 네. 네. 원래 이름이 그 마틴 리버 스탠리 마틴 리버예요. 이 루마니아계 유태인인데 아, 이름이 STANLEY예요. 아, 근데 이게 자기가 스탠리. 이 고졸인데 음.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도 없고 뭐 자기 인터뷰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쪽팔려서 난 라이터가 되고 싶은데 코믹스 한다 그러면 쪽팔려서 이름을 나눈 거예요. 아. 가명으로 스탠하고 리로 L로. 근데 그걸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됐구나. 네. 아. 근데 고졸의 뭐 이런 가명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원 사업 우리나라가 뭐 늘 수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해서 잘 된 데만 뽑아갖고 잘 되는 놈만 육성한다 이거 말고 그거는 시장에서 이미 눈에 불을 켜고 하고 있으니까 좀 뭐 잘된 사람은 뭐 서로 투자하려고 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지능 자금이나 지원 자금은 너무 선발 뭐 경쟁 그런 거 말고 좀 기회 줬으면 좋겠어. 아. 시차를 좀 두고 R&D 자금 아까 말씀드린 뭐 50조 뭐 70조 이거 관리비로 뭐 공기업이나 뭐 나눠 갖는 돈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네요. 네.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이쪽에 창의성, 그 시장에서 좋아하는 유니버스 그거라도 좀 키울 수 있는 창작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좀 지원금 진짜. 같은 건 좀 넓혀주는 게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어렵게 해서 코로나19는 극복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딱 문을 열고 나갔는데 다 고사돼가지고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이 창업자들이, 창작자들이. 네. 야, 이런 일을 우리가 지금 아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이런 R&D 자금이나 이런 것들 좀 전폭적으로 규제 다 풀고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그렇죠. 육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우리만의 유니버스를 아주 독창적이고 그렇죠. 강력한 유니버스를 여기저기서 많이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